징역수발 상황별 고충과 심리 상태. 첫 번째, 초기 체포 입소. 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막 평화롭게 생활을 하다가 형사들 시커먼 사람들 한 세네 분이 갑자기 뛰고 와가지고, 자,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그래서 예, 맞는데요. 그러면 자, 무슨 일 때문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수갑을 딱 꺼내가지고 채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뭐 진술을 하는 거 법정에서도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뭐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막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어,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100%는 다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안사람이 체포돼가는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뭐 예전에 이제 얘기 듣기로는 뭐 안사람이 뭔가 이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이 안사람이 도망다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둘이 이제 뭐 숙박업소에서 이제 우리가 투숙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와가지고, 자, 누구누구시죠? 가시죠. 수갑 탁 채워가지고 미란다였지 고지하고 끌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뭐 야외에서 이렇게 막 어떤, 내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그거야. 야외에서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운동이 뭐냐면은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공원에서 막 걸어가는 거, 걷기를 막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앞을 이렇게 휙휙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야. 자기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누구지 그러고 몰랐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운동을 끝나고 이렇게 자기가 딱 나가려고 하니까 네 명이 와가지고 누구 맞으시죠? 그래서 미란다 우측 딱뭐 고지하면서 수갑 딱 채워갖고 차에 태워갖고 갔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대요. 잡혀가는 거. 그러니까 안사람이 체포돼 가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안사람이 잡혀가는 거. 이거 사실 좀 충격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나도 똑같이 죄 지은 사람 같아서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어,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 게,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요, 제가. 나도 똑같이 죄 지은 사람 같아서 밖에 나가기 두렵다. 우리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해오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과 가장 교류를 많이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나는 조만간 가실 분들 또는 우리 가족 우리 오빠 징역, 나는 조만간 가실 분이나 다녀온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징역 수발을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를 유튜브로 해오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을 때, 나도 똑같이 죄 지은 사람 같아서 밖에 나가기 두렵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체포돼서 가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저거예요. 나도 죄인이 된 것 같아. 나도 죄인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안 사람이 뭐 체포돼서 갔다 어쩌다 하더라도 다 기억하지 못해. 당신이 누군지는. 사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머릿속에서. 이 잡혀가던 거. 이게 계속 꿈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도 똑같이 죄 지은 사람 같아서 밖에 나가기 두렵다. 이게 초창기 때 다들 그래요. 혹시나 누가 알아보지 않았을까? 나를 같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이게 일종의 어떤 충격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표현도 맞겠지만 충격을 받은 거겠죠. 이게 충격이야. 이것도 일종의. 그렇지? 자, 세 번째.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소문이 다 퍼졌다.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소문이 다 퍼졌다. 소문은 다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비밀로 해주는 친구도.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안 사람들, 우리가 저기 징역 수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온 가족이 다 오픈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픈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뭔가 합심을 해서 일을 보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명이 조금 우리가 남들한테 이렇게 좀 말하기 불편한 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쉽게 말도 하지도 못해. 그리고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비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소문은 다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는 내게 뭐다
아예 다 비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 그냥 까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냐면은 내가 사실 제가 뭐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말은 참 쉬운 거지만 딱 그거야. 남이사 나를 어떻게 보든 어쩌든 간에 알게 되면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게 다인 거고 그냥 나는 내 좆대로 산다. 이게 사실 난 되게 중요하거든. 이런 멘탈을 갖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항목들을 얘기하면서 말을 해 나가보자고. 자, 네 번째, 친정 또는 시댁 부모님께 말할 엄두가 안 난다. 일단 먼저 친정, 요거는 이제 결혼 초창기 때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뭔가 병이 좀 있으신 분들 뭔가 좀 어디 좀 아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괜히 이거 얘기 잘못됐다가 이 사람 뭐 무슨 충격 먹어가지고 뭐 저기 무슨 잘못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친정 시댁 부모님께 말을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죄명을 또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최근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을 감옥에 보냈는데 자녀분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부모님들 친정 부모나 이거 시댁 부모한테 말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친정 가족들은 좀 아는데 시부모들한테는 말을 못 하고 뭐 애가 뭐 어디 먼 데로 유학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되고 뭐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나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내가 뭐라고 딱히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속일 이게 뭐야? 징역도 이게 뭐 한 단기 징역 뭐 1년이나 뭐 10월이나 뭐 몇 개월 징역이면은 그냥 뭐 잠깐 어디 출장 갔다 이러고 속이기라도 하겠는데 막 2년 3년씩 받아버리고 이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차라리 개월 수 자체, 그러니까 징역의 어떤 기간에 따라서 내 생각에는 만약에 단기 징역이다 그러면은 그냥 출장 다녔습니다 정도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1년이 넘거나 2년, 1년이 넘거나 하는 징역을 받았으면은 내 생각에는 그냥 다 솔직히 까고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고 나면은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다섯 번째, 친구가 연락을 안 받으면 손절당했나 불안하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3번에서 조금 연장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일종의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뭐 징역을 가게 된, 뭐 우리 안 사람이 징역을 가게 된다. 우리 뭐 남편이 징역을 가게 된다. 우리 자식이 징역을 가게 된다. 이러면은 괜히 그런 것들 있잖아. 괜히 막 얘네들이 내 전화를 뭐 바빠서 평상시 때 안 받으면 그냥 안 받나 보다 하고 말면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안 받거나 카톡도 바로바로 안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씨발 내 가족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이것들이 나를 손절한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징역을 가게 되면은 안 사람이 다녀오신 분들 조만간 가실 분들도 이 내용을 좀 잘 좀 봐봐. 이거 되게 내가 만약에 죄를 저질렀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감옥을 가게 되면은 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살고 그냥 뭐 자유 없이 살고 시간 때우고 나오면 되겠지만 네 가족들은 이런 당신 가족들이나 밖에 있는 당신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죄명을 뭐라 말해야 될지 머리가 아프다.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안 사람하고 정리하라고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여기 저기 그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뭔가 연애만 하는 사람들, 남자친구를 징역에 보내신 분들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이죠. 남자친구 징역 보내는 사람들, 너 친구들한테 야 우리 남자친구가 이만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감옥을 갔어. 그러면은 대부분 어머 그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 아니야? 상대하지 마 위험할 거야. 이러 어떻게 할 거야? 물론 그 친구는 뭐 내 걱정이 되니까 나한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안 사람이 만약에 무슨 사고를 저지르고 딱 들어갔다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야. 너가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네가 원인 제공을 한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족들은 뭐다 뭐 내가 우리 남자친구를 수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우리 남편을 수발을 하거나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이 처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딱 색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 데 대한 원인 제공을 너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금전 사고, 뭐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인 거고, 뭐 이거 이외에 무슨 뭐 저기 뭐 강도나 무슨 뭐 성범죄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겠지, 그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 만나는 사람마다 안 사람하고 정리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라고 한다? 뭐 만나면은 막 그러겠지. 뭐 남자친구 지역 갔다 그러면은 야 그 사람 헤어져. 왜 그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 많은데. 우리도 방송 보다 보면은 여기 와서 남자친구가 김상미도 며칠 전에 왔을 때 뭐 나 그 안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어저께도 뭐 우리가 그 사건 내용 관련해 가지고 피드백을 했지만 여기서 김상미한테도 다 뭐라 그래서 그 남자랑 헤어져라 어쩌라 그런 거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자기가 아직도 그 안 사람한테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안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런 말 듣기가 싫은 거야. 이런 말 듣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인 거야. 저는 그래요. 저는 남자친구 수발하는 사람들, 뭐 남편 수발하는데 이게 남편도 왜 이제 애까지 놓고 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다 이러면 그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내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결혼식 날 받아놓고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신혼 생활 시작하고 몇 달 만에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정말 많아 그런 사람들이. 아 뭐 남자친구들이야 뭐 세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그냥 수발을 해주라고 해.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해 그냥. 그리고 뭐 예전에도 그 단톡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야 다들 알겠지만 그냥 잘했다고 해주는 거 잘했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내가 씨발 뭐 어떤 놈을 갖다 지역 수발을 해서 내가 어떤 씹새끼를 갖다 하든 어쩌든 간에 그건 내 자유인 거야. 내가 뭐 막 뭐 남들이 물론 남들은 나한테 생각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는 게 글쎄 뭐 이게 오지랖이냐 아니면은 진짜 관심과 사랑 친구로서 어떤 충고냐 그런 경계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우리 채널의 특성상 이렇게 그 저기 뭐 자기가 뭐 남자친구를 수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수발을 하라고 해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때려치더라도 후회를 안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거예요. 죄명을 뭐라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 이거 뭐 특정 어떤 몇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특정 몇 가지 범죄들이 있다 보니 특정 몇 가지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갑자기 나서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알아봐 줄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걸 또 캐내려는 사람이 막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촌내고 골치가 아픈 거야. 여덟 번째, 첫 접견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요거는 뭐 우리 가족들을 수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 수발, 자식 수발. 그러니까 자 이거야. 내가 아는 사람, 내 남편, 내 가족이 감옥을 처음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 김영준 사관님 안녕하세요. 감옥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구나 이거는 다 겪게 돼 있어요. 첫 접견 날. 처음에 면회 가가지고 자, 공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면회를 가가지고 첫 접견 때 뭐라고 얘기하고 그 어떤 그 플라스틱 판을 갖다가 사이에 두고 우리 안 사람의 그 초췌한 모습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검은 고무신 또는 하얀 고무신을 신고 나온 우리 안 사람을 처음 본 그 모습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자 아까 첫 번째 안 사람 체포되어 가는 과정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여덟 번째 첫 접견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징역 수발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 두 개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을 때까지 이 기억은 아마 잊지 못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는. 자 아홉 번째 첫 접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연놈을 어떻게든 꺼내오겠다라고 다짐을 한다. 어, 이거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피해자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윤예령님 안녕하세요. 느낀 거랑 똑같네. 휴. 자 감사드립니다. 첫 접견 후 이 연놈 어떻게든 꺼내온다고 다짐한다. 이거 뭐냐면은 이거 내가 봤을 때 100%야.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 딱 잡혀 들어가면은 특히 내 자식들 아니면은 뭐 내 남편 아니면은 뭐 내 남자친구도 이것도 뭐 아직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연령대가 좀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든 내가 꺼내오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다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 때는 이제는 전의에 불이 탑니다. 아 진짜 그래요. 자 요거는 나중에 요 뒤에 얘기나 내일 거나 모레 거 방송을 할 때 한두 번씩 내가 인용을 할게요. 첫 접견 후 이 연놈을 내가 어떻게든 꺼내올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를 해요. 방금 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공범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딱 그거야. 우리 안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안 사람 공범들이 다 갖다 뒤집어 씌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애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공범들이 다 갖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냥 공통점인 거야 이게. 자 넘어갈게요. 짜잔. 자 징역 수발 상황별 고충과 심리 상태, 초기 체포와 입소 시기에 우리 수발러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어떤 고충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은 자, 열 번째, 관계 단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서럽다. 이게 뭐냐면은 평상시 때 우리 안사람, 우리 남자친구,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이제 이거는 여성분들, 우리 여성 징역 수발하는 여성분들한테 내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요번에 징역을 살고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인간관계 정리가 다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실제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수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저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징역 생활을 하면서 뭐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야한 잡지 보고 딸딸이나 치지 말고 인맥 노트라는 거를 만들어 봐라. 인맥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노트에다가 한 장씩 적어 놓고 난 다음에 가운데 줄을 쫙 하나 그어 나의 입장에서 본 장점과 단점이라는 섹션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당장 쓰지 말고 네가 그 노트를 손에 쥐고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에 ABC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그 새끼에 대해서 내가 그날 드는 느낌에 대해서 장점이면 장점에다 쓰는 거고 단점은 단점에다 써. 이거는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짜리 프로젝트야. 아니면은 징역 생활하는 기간 내내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내가 그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기록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한 사람씩을 나중에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가령 첫 번째 김개똥이라는 애는 다 단점이고 장점이 없어. 그럼 뭐야? 이러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어떤 사람도 뭐다? 다 장점인데 단점이 없어. 얘네들은 뭐야? 내가 무조건 치워야 되지. 아니면은 장점과 단점이 적절한 비율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반대쪽보다 50% 이상 많은 사람이라면은 뭐 이관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쪽에다가 의미를 두고 내가 끌고 갈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점이 하나도 없고 단점만 다 있다. 단점만 많은 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고, 장점이 많은 거는 뭐다? 너에게 저 사람에게 있어서 너가 되게 족같은 새끼인 거고, 네가 만약에 단점만 많다? 이거는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어떤 징역생활 예능 그 징역생활 교양 영상을 하나 내가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그게 상당히 피드백을 줬었어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이게 나에게 있어서 되게 인맥 노트 같은 거 하나 참 필요한 거다, 이거 되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관계 단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서럽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안 사람이 만약에 무슨 일 때문에 감옥을 가버리면은 지레 이 사람 이제 딱 그걸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탁을 하러 가거나 막 이러면은 부탁을 하거나 내가 뭘 어떻게 하거나 막 이러면은 괜히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에 그냥 하나 마탱이가 가버리는 거야. 사람이 훅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존나게 겪게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들은 그렇겠지. 실제 저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움츠려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나의 저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그래 뭐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쩔 때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뭐야 씨발 와서 놀리는 거야 뭐야. 그래서 또 괜히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단어 하나에 또 빡 꽂혀가지고 사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돼버리고,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사고 치는 사람들 조만간 가실 분들 이 말 잘 들으세요. 니네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야 이게. 자, 11번째. 그나마 연락을 받아주는 사람들, 얘네들은 뭐다? 뭐 크게 도움도 안 돼. 그저 말뿐인 거야 다. 따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말뿐인 거 하나가 사실 나에게 큰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물리적인 이런 게 있는 게 좋은 거지. 말이야 뭔들 못하겠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 한마디가 뭐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뭐야? 연락 받아주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내 주변 사람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다 그러면은 영치금이라도 가서 넣어줘.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 주변 사람 지인이 만약에 감옥을 갔다라고 하면은 괜히 거기 내가 접경 가가지고 뭐 씨발 면회를 가서 용기를 주고 싶네 힘을 주고 싶네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편으로 해서 영치금 돈 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넣어줘요. 그냥 그 사람 줘. 이게 사실 제일 도움 되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철저한 자본주의야. 그지 미미야. 자, 12번째 초창기 때는 뭐다? 인터넷 서신은 꽉꽉 채워서 써줍니다. 인터넷 서신은 꽉꽉 채워서 써줘요. 초창기 땐 다 이래요. 뭐 할 말이 많지. 칸이 너무 부족해서 어떡해요. 씨발 막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막판에 가면은 저거 칸 채우는 것도 노가다다 완전히. 하지만 뭐야? 초창기 때는 어떻게든 인터넷 서신을 꽉꽉 채워서 써줘야 된다. 이걸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뭐 일을 보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 사건에 대해서 일을 보고 야 17번이 아니야 이 다음 거 또 있어 듀나야 잠깐만 그거는 좀 이따 넣자 요것도 아주 좋은 얘기하자 이게 그 뭐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해줄 것도 많고 막 정말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저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저거를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제라고 이야기를 해. 숙제야 숙제 저게 인터넷 서신 그냥 일반 서신 써주는 게 저게 숙제예요 숙제. 13번째 좋은 글귀 찾느라고 서점이란 데도 가본다. 물론 이게 우리 여기 뭐 예전에 수발러들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하는 얘기들 쭉 들어보거나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다들 뭐 이야기는 해. 뭐 좋은 글귀 써서 넣어주고 뭐 이거 희망이 되는 글귀를 써서 넣어주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이거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나는 그런 글귀를 봐도 크게 동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 내가 약간 좀 그런가 봐. 나는 약간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 나는 실리주의자인가 봐. 나는 이렇게 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좋은 글귀들 막 적어서 뭐 힘들었지 뭐 어쩌고 뭐 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많이 적어주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사실 나름대로 징역을 살면서 나도 뭐 나름 그 나도 사실 책도 많이 보고 나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는 한데 나는 사실 그런 글귀를 적어주는 거를 보면서 뭐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혀 공감이 되진 않아. 그냥 뭐 이게 이런 좋은 글이 있구나 이런 거지. 내가 이 글귀 때문에 뭔가 힘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난 사실 그랬었어. 그리고 그런 거보다는 뭐 그런 글귀나 이런 거보다는 야 무슨 일 좀 가서 좀 봐라 하면 그 일이나 좀 잘 봐주든지 아니면은 뭐 영치금이나 얼마씩 좀 더 넣어주든지 난 사실 이게 더 도움이 됐지 그런 거야. 자 좋은 글귀 찾느라 서점이라는 데도 가본다. 평상시 때 서점도 안 가보던 나였는데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되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좋은 글귀를 많이 써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서점을 가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에서 수필집 또는 뭐 이런 것들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글귀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인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서점에 가시면은 이달의 신간 수필집 또는 시집 같은 거를 좀 읽어보고 하면은 거기서 그런 것도 많이 발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점이에요. 자 14번째 안사람의 빈자리가 무섭고 외롭다. 안사람의 빈자리가 요거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신랑이나 남자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 징역 보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뭐 같이 살던 사람 옆에서 뭔가 집안에 남자가 있다라는 거는 남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 혼자 있는 데는 정말 와서 이렇게 그 찝쩍대는 새끼들이 많아요. 여자 혼자 있으면은 가게에서 여자 혼자 장사를 해도요 별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 왜 그거 우리 그 젠더 갈등 갖고 조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뭐 대한민국 여자들이 어쩌네 저쩌네. 자 청포도 안녕하시고요. 뭐 왔다 누아나사님 안에 반가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내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자 혼자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난 생각을 해.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닌 그런 일반화를 하지 말고 이상한 새끼들이 많고 그 이상한 새끼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리는 그런 이상한 새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5번째, 밤에 자다 깨다를 반복을 한다. 맞지? 지금 징역 수발하시는 분들 혹시 자기 남자친구나 자기 남편들 응? 자기 남편들 징역 보내신 분들 이거 맞지? 자다 깨다 반복한다. 이거 맞아 틀려? 그 대답은 미니가 제일 먼저 하네. 맞지? 응? 자, 왔다노아 나사님께서는 실제로 빵 동기끼리 여자 하나 놓고 싸우는 거 서신 검사할 때 자주 본다고요. 아, 윤예령님께서는 이제는 잘 주무신다고. 여기는 이제 수발 연차가 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수발이 어느 정도 오래 되신 분들은 잘 자는데 초창기 때 같은 경우는 자다 깨다를 반복.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출소하고 나온 사람들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자, 9개월 차다. 아휴. 그럼 뭐 여기는 이제 뭐 베테랑 된 거지. 뭐 베테랑 수발로 된 거지. 그치? 자, 16번째.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현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야. 내가 살아온 현재에 대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내 잘못은 아니거든. 가족분들 특히 이제 자녀분을 감옥에 보내신 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얘한테 나는 정말 애를 내 나름대로 정말 최고로 잘 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왜 이런 거지? 현실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 부정을 할 수도 없는 게 어찌됐건 간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어떻게 현타가 왔다 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또 애 접견을 가야 되거든. 그럼 가서 그 안에서 그렇게 애가 그 옷 입고 들어 앉아서 있는 걸 난 또 쳐다보고 와야 되거든. 앞으로 재판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재판이라는 걸 받게 돼서 얘가 어떤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기간에 대한 선고를 받고 나면 그것도 그 기간 동안 얘를 계속해서 내가 그걸 봐야 하고 그런 현실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